무슨 잠을 여지껏 잔담? 나는 잠을 잘수록 돈벌이가 되는 것이야. 참 기가 막혀 죽겠네. 점잖으신 양반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바깥에 사람도 있고 한데. 예, 사람 살려라. 너 때문에 똑 죽겠다. 오늘 참 운수 좋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구나. 이놈이 환장을 했나 이 정말이? 아마 눈가를 베는 게 없나 보다. 봉변 윤기정. 성칠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사람이 드문드문 다니는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느 요리집에서 여러 친구들과 해가 있어서부터 먹고 마시기를 시작한 것이 자정이 넘어 새로 한시가 바라볼 때까지 진탕만탕 정신없이 먹고 놀다가 지금 첩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다. 빌어먹을 자식들, 인력거는 무슨 인력거야. 이렇게 걸어가도 잘 망가지는데. 발이 허청해 놓이는 것 같이 조금 비틀거리며 분명치 못한 혀 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까 요리집 대문간을 나올 때에 여러 친구들이 인력거를 타자고 하는 것을 기생들만 태우게 하고 그들은 그대로 돌려보냈다. 인색하기 짝이 없고 돈만 아는 성칠의 본색을 이런 데서 알아볼 수 있다. 어째서 그들과 어울려 먹기는 먹었지만 요리집을 등지고 나올 때는 어지간히 후회를 하였다. 그래 인력거를 타면 한두 사람도 아니오. 여럿이니까 돈이 어지간히 들 것을 생각하고 자기부터 걸어가기로 작정한 것이다. 곤연 소리도 잘하더라. 곤연이 어여쁘기도 하더라. 그는 아까 요리집에서 지난 일을 낱낱이 머리에 그려보며 생각나는 대로 입버릇같이 웅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다. 요리집에서 일어난 일, 어제 낮에 일어난 일,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처음에는 밤에 지난 모든 그림자와 말소리와 노랫소리가 똑똑히 나타나고 들리고 하더니 나중에는 낮에 지난 일이 더욱 똑똑하게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게 되었다. 그는 이따금씩 의미 있는 듯한 미소를 띄우며 낮에 자기가 저지른 일을 낱낱이 순서 있게 생각하기를 시작하였다.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고운히 자는데 첩이 무슨 잠을 이렇게 자느냐고 흔드는 바람에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떴다. 첩은 생글생글 웃으며 얼굴을 갸우시 내리 굽어보고 있다. 무슨 잠을 이렇게 주무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고 첩은 드러누운 사나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갖은 애교를 다 부린다. 이건 왜 이래? 낮잠도 못 자게 고뇌 죽겠는데. 성칠은 귀찮은 듯이 좀 벗겨진 듯한 이불을 쓸어 올리며 다시 눈을 감으려 하였다. 첩은 감는 눈을 손가락으로 비집으며 방싯방싯 입을 열었다. 이건 불어 그러시오. 오정친지가 상령 그러기에요. 어서 일어나 세수하시고 약주라도 한 잔 잡수세요. 참 기가 막혀 죽겠네. 무슨 잠을 여지껏 잔담? 누가 잠잔다고 그러나? 나는 암만 자도 괜찮아. 잠자다가 굶겨 죽일까봐 걱정 퍽 하는구먼. 나는 잠을 잘수록 돈벌이가 되는 것이야. 그것은 어째서 그렇단 말이오? 저런 못난 것 봐. 여태까지 같이 살아도 내라는 사람을, 아니 이 양반을 누구인지 모르는구먼. 모르긴 왜 몰라. 안다면 말해봐. 정말 아나 모르나? 30 넘도록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지 뭘? 그렇지. 이렇게 누워먹는 사람인데. 또 부모의 많은 재산을 물려가지고 돈을 물쓰듯 하며 가진 향락을 마음대로 다 해보는 팔자 좋은 사람이지 뭐. 그러면 부모 때문에 호화로운 살림살이를 하고 온갖 호강을 다 한단 말이지. 그렇고 말고.
하고 첩은 깔깔 웃었다. 성칠이도 빙그레 웃으며 일어나 앉았다. 그래, 지금은 내가 뭘 하는 사람인데?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옷을 주섬주섬 걷어입기 시작했다. 뭘 하긴 뭘 하는 사람이란 말이오. 밤에는 술 먹으러 다니고 낮에는 이렇게 늦도록 잠자는 사람이지. 그거 참 큰일 나겠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한단 말이야. 내 지금 이야기할 테니 자세히 들어보란 말이지. 내라는 사람은 밤낮으로 훌륭한 벌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 참 우스워 죽겠네. 밤낮 잠만 자고 놀고 먹기만 하면서도 벌이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뭐야. 시골 논 있는 데마다 장리변을 놓고 서울서는 내 돈을 쓴 사람이 40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느는 것이 돈 별리밖에는 또 어디 있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세상에는 빈놀이밖에는 없어. 뭘 튼튼하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지. 성칠은 한참 연설이나 하는 듯이 주절거리며 자기 위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깔딱댄다. 한참 동안 흥청흥청하는 기분에 쌓여 이 세상 모든 물건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눈에 띄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모조리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마음먹게 하였다. 마치 느긋하고 끈적끈적한 남이 맛보지 못하는 온갖 행복을 자기 혼자서만 느끼는 것 같다. 지금 같아서는 생전 슬픔이나 불행이 닥쳐올 것 같지 않다. 자기에게 딸린 사람 외에는 모두 사람 같아 보이지를 않는다. 돈만 주면 개, 돼지같이 부려먹어도 그들은 그저 굽실거리는 것을 눈앞에 그려보며 자기의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듯이 기뻐하였다.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 주면 귀신도 사귄다는데. 이것은 그에게 유일한 신념이요. 여지껏 살아오는데 다시 없는 철학이다. 어서 새수물을 가져와. 하고 성칠은 거드름을 부린다. 바깥도 그리 춥지 않은데 나가 씻구려. 잔말 말고 어서 이리 들여와. 참 팔자는 좋소. 이 더운 날 방 안에서 세수하고. 웬 잔소리야. 어멈, 새순물 이리 떠들여 오게. 네. 하고 행랑 어멈이 부엌에서 무엇을 하다가 대답하는 모양이다. 대답은 어멈이 했으나 물 담은 대야를 들고 들어오기는 한 40 넘짓한 이 집의 찻집 겸 친모로 있는 여인네였다. 그는 그리 밉지 않게 생긴 숭글숭글한 부인이다. 그리 잘생겼다고 할 만치 미인은 못 되지만은 어디인지 사람을 끄는 힘이 넘쳐 흐른다. 성칠은 세수를 석삼년이나 하고 나서 밥 먹기를 시작하였다. 술을 마셔가며 밥 먹는 동안이 1시간이나 넘었다. 그는 밥을 먹으며 생각하던 일을 그대로 해보려고 첩에게 거짓말할 것을 궁리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꾸미는 동안에 쉬지 않고 물대야를 들고 들어오던 그의 모양이 어른어른 나타난다. 자기 앞에 앉아서 갖은 아양을 다 부리는 첩과 마루에서 어른거리며 무슨 일인지 하는 찻집과 비교하여 보았다. 나이 어린 첩은 간드러지고 낙낙한 데 비해서 그는 점잖고 웅심 깊은 맛이 있는 것이 어쩐지 마음을 간지리고 자기의 몸뚱아리를 부드럽게 안아줄 듯이 생각된다. 어쩐 일인지 오늘의 한에서는 그에게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자꾸자꾸 끌린다. 그래 참다 못하여 첩에게까지 거짓말을 꾸며서라도 자기의 미친 듯이 날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참 이봐, 내 잊었구만. 하고 좀 어색한 듯이 말을 꺼냈다. 밥상을 한 옆에 밀어놓고 걸레를 집으러 윗목으로 가던 첩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사나이의 말을 자세히 들으려는 듯하다. 뭘 말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큰 집에 좀 가봐. 왜? 못하러?
어제나 오늘쯤 꼭 한번 다녀가라는 것을 내 잊었어. 누가 그러더란 말이오? 내 큰마누란가 누군가 그러지. 과연 며칠 전에 자기가 본집에 갔을 때에 큰마누라가 사는 집은 요새 한 번도 안 오니 어쩐 일이요 하고 자기에게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래 지금 그 말을 핑계 삼아서 묘하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가 대낮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대개 이런 일에 마음을 졸이고 머리를 쓴다. 온종일 술, 계집, 돈 이런 생각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 중에도 돈이 제일이다. 누군 사글세를 3달 동안이나 안 냈으니까 오늘은 가서 꼭 내쫓아야겠다. 누구한테는 돈 별일을 받아야겠다. 누구 집은 경매에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온종일을 두고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첩은 그의 말에 속아서 남편과 같이 집 밖을 나왔다. 나오기는 같이 나와가지고 첩은 큰 집 가는 길로 보낸 뒤에 성칠은 반대 방향으로 얼마를 걸어갔다. 그는 걷던 걸음을 돌이켰다. 그래 오던 길로 다시 걸어오며 가진 생각을 다 해보았다. 집안에 홀로 남아있는 숭글숭글하게 생긴 찻집의 얼굴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어디 가서 그를 껴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쩐 일인지 가슴이 울렁거린다. 집 대문을 바라볼 때에는 울렁증이 한층 더하였다. 대문 안을 들어서니까 행랑 방문을 풀썩 열고 행랑 어멈이 얼굴을 쑥 내민다. 그는 금세 나가더니 왜 또 들어오누 하는 듯한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열었던 방문을 도로 닫는다. 성칠은 중문 안으로 들어서서 마당을 지나 마루 위로 올라섰다. 자기가 찾는 사람은 건너방에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건너방 문을 다짜고짜 열었다. 방 한 구석에 앉았는 수수하게 차린 여인은 눈이 둥그레졌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서 무서워 벌벌 떠는 듯한 여인네 앞으로 가까이 갔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았던 자리로부터 가벼이 일어났다. 성칠은 일어선 그의 치맛자락을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꼭 잡았다. 그 여인은 성칠의 손을 뿌리치며 거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점잖으신 양반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바깥에 사람도 있고 한데. 그리고 아씨가 오시든지 하면 그게 무슨 모양입니까? 하고 바깥으로 나가려 하였다. 아무 일 없소이다. 뭐 잠깐 동안만이. 하고 그 여인을 끌어다 안았다. 얼마 동안은 방안이 고요해졌다. 다만 두 가는 숨소리만이 방 안에서 높고 낮았을 뿐이다. 한 10분이 지난 뒤에 성칠은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건너왔다. 안방에 건너와 들어놓은 지 얼마 만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다. 이번에는 행랑 어멈이었다. 아까 들어올 때에 방문을 열고 내어다보던 모양이 어쩐 일인지 이상하게도 자기의 마음을 끈다. 얼굴빛이 좀 거무스름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디인지 아기자기하게 어여쁜 곳이 있었다. 행랑 어멈에게는 그전부터 마음이 끌리게 되어 기회만 있으면 거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던 차에 대문간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얼굴이 어쩐 일인지 더 한층 자기의 마음을 미칠 듯이 끄는 것이다. 드러누워 그를 생각하느라고 한 30분 동안이나 마음이 어지간히 괴로웠다. 오늘의 한에서는 어쩐 일인지 다른 날보다 더 한층 미친 듯이 성욕이 날뛴다. 나중에는 참다 못하여 또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친모를 어디로 내어보내고 무슨 일을 꾸며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건너방에 들어앉았는 그마저 큰 집으로 보내고 말았다. 어서 가서 빨리 좀 오라고 하시오. 내가 급히 할 말이 있다고 곧 좀 오라고 하여 주시오. 이런 말을 해서 찻집마저 이 집에서 내어 쫓고 말았다.
이 집에는 이제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아내는 부리는 사람과 첩을 내어 쫓은 돈 많은 성칠이가 있고, 바깥방에는 뇌동하는 사내를 일터로 내어보내고 홀로 앉았는 한 20 넘짓한 행랑어멈이 있을 뿐이다. 성칠은 그를 내어보내고 곧 뒤미쳐 대문간으로 나왔다. 나와서는 두말 없이 대문을 닫아 걸었다. 대낮에 대문은 왜 거세요? 하고 방문을 열며 주인의 상기된 듯한 얼굴을 이상한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다. 주인은 대답할 생각도 하지 않고 행랑방으로 뛰어 들어가며 예, 사람 살려라. 너 때문에 똑 죽겠다. 벌써부터 한번 하던 말을 다 끝도 내지 않고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는 살짝 몸을 피하며 이거 왜 이러세요? 하고 가벼이 중얼거렸다. 이거 왜 이러다니? 넌 모르니? 그러지 말고 이리 오너라. 하고 그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깨어났다. 그는 그리 성도 내지 않고 드러놓은 채 생글 웃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따로 있었고 성칠은 가슴에 파묻혔던 것을 그대로 풀 수 있었다. 그래 만족한 웃음을 웃으며 끝없이 기뻐하였다. 더구나 오늘의 한 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무한히 즐거워하였다. 모든 일이 오늘 일같이 되었으면 하고 마음으로 축원하였다. 행랑 방문을 나올 때에 오늘 참 운수 좋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구나. 하고 입안말로 중얼댔다. 이런 모든 생각이 술 취한 성칠의 머릿속으로 물레바퀴같이 휙휙 지나간다. 어느 틈에 자기 집 대문 앞까지 이르렀다. 행랑어멈이 잠취한 눈으로 문 열어줄 일을 생각하고 또 한 번 기쁜 듯한 웃음을 웃었다. 이렇게 술이 취하여 대문을 열라고 하면 행랑어멈이 나와 열었다. 그때에 실눈을 하고 대문 옆에 박혀 섰던 그의 얼굴이 지금 또 나타난다. 오늘은 내가 입을 맞추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행복이나 느끼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온 세상이 자기 하나만 위하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마음 한옆에서 또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생각은 하루 12시로 일어나는 그의 버릇이다. 문 열어라. 성칠은 문을 흔들며 나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부르려 할 때에 대문 안에서 행랑 방문을 여는 소리가 가벼이 흘러나온다. 무슨 잠을 그렇게 자? 두 번씩이나 불러도 모르고. 이와 같이 혼잣말처럼 입안으로 웅얼거렸다. 안에서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소리가 없다. 다만 빗장 여는 소리가 꿈속같이 들릴 뿐이다. 문만 열면 고년히 서 있으렸다 하고 또 한 번 웃었다. 옆으로 비켜서는 그의 얼굴이 또 아른하고 나타난다. 빗장 열고 고리 벗기는 동안이 몇 해나 되는 듯이 왜 그렇게 지리한지 모르겠다. 긴 밤을 날로 새는 듯 싶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어서 보고 싶어 죽겠다. 어느 틈에 대문이 열린다. 대문 옆에는 좀 컴컴해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어멈이 서 있었다.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어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서서 있을 뿐이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서며 입을 맞추려 하였다. 바로 이때이다. 한 뺨을 불이 나도록 철썩 붙인다. 성칠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본 줄 알았다. 이놈이 환장을 했나 이 정말이? 아마 눈가를 베는 게 없나 보다. 이 소리는 분명히 행랑아범 소리였다. 성칠은 깜짝 놀라며 아까 낮에 지난 일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범은 성칠의 멱살을 잔뜩 잡으며 이놈이 낮에 그따위 짓을 하고도 무엇이 나빠서 또 이런 짓을 하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잠도 안 자며 너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래, 남의 계집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어? 비로가 없어서 남의 집 행랑살이를 하지만은 계집까지 빼앗길 사람은 이 세상에 생겨나지도 않았다. 그래, 네 집에서 행랑살이하는 행랑어몸이 아니고 기생이나 색주간 줄 알았더냐? 너 같은 놈은 법을 알아야 해. 세상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천둥벌거숭이같이 막 날뛰는구나. 그저 네 앞에 굽실거리며 이래도 네 저래도 네 하니까 죽여도 살인도 없을 성씨푸냐? 똑 한 가지가 없어서 네 앞에서 굽실거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을 줄 알고 나중에는 남의 계집까지 빼앗고 말았구나. 어디 견뎌보아라. 아범은 성칠의 멱살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분이 치받쳐서 목이 미어가며 부르짖었다. 아범의 얼굴은 상기가 되어 얼굴은 물론이고 눈알까지 시뻘겋다. 멱살 잡힌 성칠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며 끌면 끌리고 밀리면 뒤로 물러났다. 이런 일을 생전 처음 당하는 이만큼 분하고 지가 떨리지만은 자기가 워낙 잘못한 일이니까 어찌할 수 없음을 잘 알았다. 이 당장에 죽으라면 정말 죽지는 않지만은 하늘 꼭대기까지 노한 그를 위해서는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만 될 형세였다. 그만치 성칠은 속이 상하고 정신이 아득아득하여졌다. 어제까지 나으리 나으리 하고 쩔쩔 기던 놈이 지금 이 당장에 자기의 멱살을 움켜쥐고 개꾸짖듯 호령을 똑똑히 하는 것이 암만 해도 생시 같지 않고 무서운 꿈을 꾸는 듯하다. 그러나 꿈은 아니다. 틀림없는 생시인데 자기가 개같이 알고 소같이 부리던 놈에게 이런 생전 처음 당하는 모욕을 여지없이 당하는구나 하고 조금 분한 생각이 들었다. 설령 자기가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자기를 다루고 과도하게 욕배는 것이 분하다 못해 나중에는 죽여 없앨 듯이 괘씸하다. 그래 산산이 흩어진 정신을 가다듬어 한데 모으고 맥이 풀어질 대로 풀어졌으니 이를 악물고 전에 내어보지 못하던 힘있는 용기를 내어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떼었다.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나? 그러지 말고 이것을 놓게. 뭐 어쩌고 어째? 아범의 부르짖는 말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래, 너도 잘못한 줄은 아니? 나라고 잘못한 줄 모르겠나?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게 뭐 있나? 내가 다 잘못한 노릇이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이것을 놓아주게.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그에게 빌었다. 아범은 코웃음을 치며 헤이,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말이다. 그래,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면 그만 일이 무사할 줄만 알았더냐? 그러면 어떻게 할 셈이냐? 하고 조금 반항하는 기세를 나타내었다. 성칠이도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어디까지 발악을 해보려고 생각하였다. 지금 당에서는 나중 일이 어찌 될지도 헤아리지 않고 다만 아랫사람에게 욕을 보며 분함을 당하는 것이 마음의 충동을 강하게 일으켰다. 오늘날까지 가져오던 우월감이 일시에 깨어지고 마는 것을 생각하고는 참았던 감정이 일시에 폭발할 듯하다. 어떻게 할 셈이냐고? 아범은 그의 말을 비웃는 듯이 되받아 물었다. 너를 이 당장에 경찰서로 끌고 가련다. 경찰서? 그는 이와 같이 부르짖듯이 묻고는 몸을 가벼이 떨었다. 그래, 너 같은 개 돼지만도 못한 더러운 놈은 경찰서나 감옥 맛을 보아야 한단 말이다. 그래, 남의 계집을 제 계집같이 상관하고도 무사할 줄만 알았던 것이 어리석다. 어서 나서라, 얻어맞지 말고. 하고 성칠을 잡아 끌었다. 성칠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뻗대었다. 이러는 사이에 주인아 씨가 중문간에 나타났다. 이거 웬일인가? 아범은 그에게 대꾸도 아니하고 성칠의 뺨 한 번을 보기 좋게 철썩 붙이며
그래 이놈, 아니 가고 이렇게 앙탈만 할 터이냐? 주인아 씨는 이 광경을 보고는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분이 복받쳐 치밀어 오른다. 눈에는 현기가 난다. 자네 미쳤나? 왜 이래? 하고 중문 문지방을 넘어 대문 안으로 나섰다. 아범은 잡았던 멱살을 슬며시 놓으며 뭐 어쩌고 어째? 다시 한번 말해봐라. 꽃 향내 나는걸? 벼랑간에 실성을 했나? 두 눈에 쌍꺼풀이 씌었나? 그래 눈깔이 뼈서?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꽥 찔렀다. 아범은 그에게로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다가 그만두고 너는 명색이 뭐냐? 기껏해야 이놈의 첩년이로구나. 그래 있는 놈의 첩년이라고 이렇게 막 반말이냐? 내 어제까지는 네 집에서 얻어먹기 위해 그런 안 입고 온 소리를 들었다마는 이제는 더 듣고 이 집에 엎드려 있을 줄 아니? 나도 내일부터 사글세 집사라도 얻어가지고 살림살이를 가면 남한테 하대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이다. 하고 아범은 팔을 붙여가뒀다. 굵직한 팔뚝에는 시퍼런 힘줄이 울퉁불퉁 섰다. 힘세고 씩씩한 팔뚝이다. 누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리나? 마음대로 살아보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그래도 또 반말이냐? 아주 나같이 해라를 해라. 반말은 듣기가 지긋하다. 그렇게 하대가 듣기 싫거든 하루바삐 부자가 되려무나. 하고 성칠의 첩은 반말을 해라로 고쳤다. 뭐 어쩌고 어째? 누구는 잘 살고 싶지 않아서 잘 살지 않는 줄 아니? 다 팔자 소관이지. 하고 붙여거든 팔을 힘있게 휘두르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은 이 든든한 팔뚝은 언제든지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어느 때든지 벌어먹고 살 수가 있지만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일이라도 없어지고 말면 굶어 죽을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잘 산다고 없는 사람을 너무나 없이 여기지 말라. 나는 내일이라도 아니 이 당장에라도 나가서 이 팔로 벌어먹을 수 있다. 이러는 사이에 성칠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범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마당은 마루 끝에 켜놓은 등불에 반사되어 환하게 밝다. 성칠은 마당 한가운데서 아범 손에 또 붙들렸다. 이놈이 죄진 놈이 달아나면 어디로 가니? 더 경치지 말고 낙하자는 대로 가자. 그래 못 가겠니? 못 가겠으니 어떻게 할 테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한테 죽기밖에 더 하겠니? 요놈 보아라. 이렇게 억지를 쓰면 모든 일을 모면할 줄 아니? 요 한매에 때려주게 없살놈 같으니 어디 죽여봐라. 하고 성칠은 아범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머리가 아범 가슴에 부딪혔다. 아범은 그의 뺨을 수없이 갈겼다. 성칠이도 달려들어 발길로 차고 때리기를 시작하였다. 한참 동안 한데 어우러져서 후닥닥거렸다. 그의 첩은 싸우는 좌우 옆으로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며 무슨 일로 이러느냐고 애가 말랐다. 그들은 싸우니 대답할 사이가 없었다. 아범은 몇 번이나 그에게 물렸다. 물릴 때마다 아야야 소리를 질렀다. 성칠은 그의 힘있는 팔뚝으로 얻어맞을 때마다 킥킥 소리를 쳤다. 싸우는 바람에 마당 한구석으로 몰려갔다. 그곳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다. 아범은 그 가운데서 장작 한 개비를 뽑아들었다. 그것으로 머리를 한번 후려 갈겼다. 성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범은 고양이가 쥐 물려 달려들듯이 성칠에게로 달려들어 뺨 한 번을 힘있게 후려 갈겼다. 그의 코에서 새빨간 선지피가 주르르 흘렀다. 그 피가 마당을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아범은 전쟁 나갔던 병정이 승전고를 울리고 개성가를 부르며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듯이 마당을 걸어나와 바깥으로 나왔다. 그는 확실히 승리하였다는 무한한 기쁨이 마음 한구석에서 용솟음쳐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이 집의 찻집 겸 집모로 있는 부인은 마루 한 귀퉁이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낱낱이 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갈피 잡을 수 없는 기쁨이 하나 가득 차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까지 더럽힌 생각을 하고 분함에 못 이겨 한잠도 자지 못하다가 그런 재미있는 일을 눈앞에서 당당 보고는 무한히 기뻐한 것이다.